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원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서서히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김치가 아니라 배추가 아니라 금추가 됐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뭐 태풍도 자주 왔고 예. 거기다 비까지 네네. 많이 내려가지고 예. 이게 뭐 전라도 지방이 그 배추 재배가 많은 네, 모양이에요. 가을 배추. 예. 예. 그래서 거기 작황이 아주 안 좋은 모양입니다. 네.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3분의 1 정도로 네. 확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제 사실 이제 배추가 중요한 것은 배추도 중요하지만 배추 갖고 우리 겨울 날 때 네. 김치, 김장김치 이제 김치가 중요한 것인데 한중일 삼국에 보면은 그 김치 문화. 근데 김치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우리나라만 있죠. 아 왜 무슨 소리? 김장기 와 아니 우리나라만 있는데 네네. 그 유사한 것들을 네. 자칭 자기네 나라들 일본과 중국에서는 네네. 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먼저 할까요? 하세요. 네. 중국에는 이제 내 얘기하기 전에 원래 이제 김치의 어원 우리 국어 시간에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김치가 침체, 딤체, 예. 이 김치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김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침체, 그러니까 야채를 갖다가 예. 그 절인다. 예. 그러니까 꼭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포기김치 같은 김치는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죠. 옛날에 네네. 모든 뭐 그 열대 지방을 제외하고는 네. 겨울나기 위해서 채소를 절여서 먹었죠. 그렇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네. 중국에서도 물론 그런데 네. 중국에서는 절인 음식을 갖다가 파오차이. 저 지라고 하죠. 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라 그러고 예예. 그 저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저가 이제 절이는 음식을 뜻하는데 네. 고려 시대 무렵부터 저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근데 뭐 삼국지 동의전에 보면은 네. 우리나라 고구려 사람들이 네. 젓갈 그리고 절인 채소 음식을 잘 만들었다. 네. 이런 기록을 하면서 네. 거기에 이제 저자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저자가 없어지고 예. 우리는 지자로 썼습니다. 지. 그것이 뭐냐면 짠지 할 때. 예, 그 우리가 이제 절인 음식도 예. 한국화가 이제 우리 한반도화가 예. 되는 과정을 오래전부터 이제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중국에는 채소를 절인 파오차이가 있고 네. 일본은 오신고가 있다고 그래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제 수찬성에 이제 그 파오차이라는 거예요. 이제 절인 음식은 아주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김치와 유사한 게 예. 파오차인데 네. 그거는 그 만드는 게 네. 우리처럼 그 배추나 물을 이렇게 절이고 네. 거기다가 또 양념 뭐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네네. 이렇게 만듭니다.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물기를 다 뺍니다. 근데 우리는 김치를 담그는 방법이 2단계가 있죠. 네. 하나는 그 소금에 절여서 네. 그 소금물을 다 뺀 뒤에 네. 다시 양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여있던 그 배추에 네. 물기가 남아 있고 네. 또 그 소금 때문에 삼투압이 일어나 가지고 네. 그 속에 야채 속에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국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게 가장 다르다고 할 수 그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중국집 가면은 요즘 나 짜사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짜짜이. 짜차이죠. 원래 네. 짜차인데 우리는 뭐 짜사이 하는데 그것도 보면 우리 같은 저 뭐 무절인 거 아니에요? 무를 절이거나 갓을 절이거나 예, 그렇죠. 또 갓도 그 잎새를 절인 게 아니라 그 뿌리를 절이거나 그렇죠. 그 가채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김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그건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예. 그럼 오신고 네. 이제 일본의 이제 절인 음식은 네. 통틀어서 쯔케모노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네. 근데 쯔케모노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가 오신고가 있고 하나가 루카츠케라는 게 루카츠케, 있습니다. 예. 루카츠케라는 거는 뭐냐면 루카 도고라는 거를 네. 도고가 뭐냐면 겨입니다. 겨. 겨. 근데 겨에다가 그저 그냥 겨에다가도 하고 그걸 가루를 내 가지고 옛날 닭광 아니야 닭광. 예, 반죽을 해서 예, 그 예. 속에 오이도 집어넣고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도 집어넣고 뭐 당근도 넣고 가지도 넣고 합니다. 근데 그 무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나오는 게
닭광입니다. 닭광이지. 근데 닭광도 원래 스님 이름입니다. 그래요. 일본 우리 고구려에서 고구려에서 가신 넘어간 우리 스님인데 닭광. 스님 이름이 예. 닭광이거든요. 예, 뭐, 그래갖고 그게 예. 닭광이 단무지로 이제 우리가 됐는데 네. 오신고는 그 겨나 뭐 이런 쌀교에다가 이렇게 절이는 게 아니라 그저 소금에만 절이는데 절이는 게 이제 우리 일본 식당에 가면 락교라고 락교 있죠. 예, 락교. 뭐 저 마늘 뭐 생강 이게 절여 나오는데 그렇죠. 요만한 네. 마늘 같은 거.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배추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오신고 중에 네. 배추를 절인 것이 네. 한국의 김치와 좀 유사하다. 예. 뭐 이런 얘기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는 보면 아이고 우리 김치는 한국의 전통이고 한국만이 뭐 독자적인 거지. 안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무슨 소리야? 우리도 그런 거 있어. 종주권 싸움이 심하겠어요. 예. 그래 이제 종주권 싸움이 아니나 다를까 예. 일어났죠. 예, 예. 특히 이제 스산 지방의 관리들이 스촨, 나 네. 스산 지방 네. 관리들이 나서서 네. 파오차이의 기원은 네. 기원 전이다. 자기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역사가 오래됐다. 그리고 김치라는 것은 파오차이의 표절 음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종주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도 나서가지고 네. 그 국가 농산물 보호 지정 음식 네. 그 보호 음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예. 중국 브랜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라고 그러세요. 예, 그래봐야 김치 따라오겠어요. 그 술 있죠, 그 마오타이. 마오타이. 또 뭐 베이징 덕 네네. 이런 음식과 함께 하니까 네. 얼마나 그 정성을 들이고 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한마디만 더 붙이면 예. 그러면 이들이 뒤늦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건데 동북공정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사 싸움이지. 역사 전쟁. 그러니까 뭐 그 중국의 주변에 있는 나라가 결국은 중국의 역사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네. 그게 역사만이 아니라 문화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탐원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탐원 공정. 예. 예, 주변 국가의 문화의 원료는 네. 원조는 중국에 있다. 이래가지고 그 문화의 기반을 갖다가 뭐 흔들고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난 아주 중국 사람들 저 김정임 씨 다만 먹는다는 얘기 못 들어봤으니까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건 그렇고 그렇다면 오늘날 저 김치 우리가 먹는 이제 보면 이제 고춧가루 벌건 네. 그 김치의 형태를 갖춘 건 언제예요? 그게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쉽게 얘기하면 고춧가루가 임진왜란으로 들어온 게 해도 고추가 들어온 게 임진왜란 이유인데요. 예, 뭐. 명나라에 들어왔다,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 예. 뭐 이런 뭐 각설들은 있지만 네. 어떻든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온 것은 뭐 확실한 거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1715년에 처음으로 네. 무와 배추와 이렇게 버무린 네. 오늘날 형태의 김치의 를 설명해 놓은 게 나옵니다. 예, 산림경제. 산림경제. 예, 그렇죠. 홍만선이 쓴. 그리고 예. 그 후로부터 꼭 50년 뒤인데 1766년입니다. 예. 중보판이 나왔어요. 예. 거기에는 네. 음식에 관련해서 40여 가지를 갖다가 그 만드는 법이라든지 음식 지방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세기 중엽부터 네. 우리의 김치의 다양화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대략 한 250년 됐다고 예, 보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아까 보내주신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김치의 종류는 336이랍니다. 네. 366 예, 개. 336. 다 지방마다 예, 다, 예, 다 이렇게 다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했겠죠. 전이나 네. 또 이렇게 뭐 김치찌개나 네. 이런 것도 파생된 식품도 뭐 5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래.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우리 김경원 기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치가 우리 요즘 중국에서 들어온 수입 김치하고 우리 김치하고 결정적 차이가 나는 게 뭐가 들어가고 뭐가 안 들어가면 다른 줄 아세요? 마늘. 무예요, 무. 김치 속에 배추를 절이는데 그러니까 배추를 절여서 배추 자체하고는 발효가 제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게 발효가 되려면 뭐가 당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예전에 보면 김치 담가 먹을 때 보면 설탕 많이 넣잖아요. 설탕이 당분인데 그게 무가 뭐예요? 무가 바로 그 당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무채를 썰어서 고춧가루하고 젓가락하고 넣어야지 그게 적절하게 발효가 되는 것인데
일본의 기무치가 됐던 다른 나라 그렇죠. 죽어도 흉내를 못 내는 게 우리 무채를 갖다가 썰어놓는 그 비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추가 이제 임진왜란 때 엄밀하게 보면 고추가 보면 전 세계 유포된 거는 콜럼부스가 고추를 저쪽 산사를 받으러서 갖고 온 이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고추 얘기는 한번 할게요. 나중에 한번 합시다. 고추 그리고 그 이제 보면 고추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무 얘기를 갖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 말씀을 그래서 드린다. 무. 왜 우리 한국의 김치는 무가 들어가서 바로 그게 발효가 잘 되는 거거든. 자, 근데 배추가 들어온 거는 고려 시대 때. 배추는 예. 무는 훨씬 전에 한사군 주재하면서 그 고조선 그때 때네. 고조선 때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됐고 예. 그게 이제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네. 제갈량의 시호가 뭔지 아시죠? 무후. 예, 무입니다. 그래서 무를 갖다가 예. 그 무후의 채소 또는 제갈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아무튼 뭐 전쟁에 나가서 주둔할 때도 있고 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뭐 그 군인들 이제 음식을 조달하려고 그 무 그때는 이제 순무입니다. 지금의 무가 아니라 네. 순무를 그 심어가지고 네. 그 뭐 봄에는 그걸로 따서 먹고 또 여름에는 또 무 열매라 그래야 돼 뿌리를 먹고 예. 겨울에는 또 그거를 또 절여서 먹고 또 말려서 먹고 이렇게 해서 군량을 해결을 했대요. 그래서 무시호를 줄 때 여러 가지의 공로 중에 네. 이 군량을 해결한 것도 하나의 이게 무후에 이게 무후 제갈량 지금 무후에 그 채소다 해서 무후인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자로는 뭐 그 무공할 때 무자를 쓰는 거니까. 그 이제 그건 아직 다르겠죠. 근데 그 어렸을 때 이제 보면 저희 외할머니들 말씀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옥황상제가 부자들은 인삼, 산삼 다 먹고 사는데 이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보약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널리 먹어라 해서 인삼, 산삼보다 더 좋은 걸 내려보낸 것이 무다. 그렇습니다. 토인삼이라고 했고요. 네네. 그 뭐 음식 재료로도 썼지만 네. 이 무는 약재로도 썼어요. 예. 근데 실제로 국조 보감에 보면 정조가 네네. 그 어렸을 때 몸에 열이 아주 많았답니다. 네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네. 그 무즙 생무즙을 내 가지고 예. 그걸 마셨다 하는 기록이 있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민간 요법으로도 얼마나 유행했는지 무장수는 병이 없다. 무장수는 병이 없고 예전에 보면 아무리 위장병 심해도 소화지죠. 무 반통만 잘라 먹고 나면은 트림 한번 나오고 싹 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무는 이제 그렇고 이제 배추는 아까 보니까 고려 시대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네. 예. 고려 때 들어왔는데 네. 근데 그 중국에서는 네. 이 배추를 이름이 되게 많아요. 네. 뭐 숭, 뭐 백가, 백제, 네네. 뭐 백채, 네네. 뭐 이렇게 아주 수십 가지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때는 제일 흔하게 썼던 게 네. 숭이라고 썼답니다. 한자로. 네네. 배추 숭자. 그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뿌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잎새보다도 뿌리를 더 중시해서 먹었지 않았을까. 요즘 그 배추 뿌리 참 예. 구하기 힘든데 옛날에 우리 참 많이 먹었잖아요. 그 배추 시골에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가면 꼭 그 삶아. 딱 요만하고 이렇게 잘라갖고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예. 그랬을 것 같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배추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네네. 고려 그 향약 구국방 네. 거기 이제 처음으로 나오고요. 예. 조선 시대 때 와서도 예. 이제 경기도 네네. 그 일대 거기에 이제 그 배추를 집중적으로 재배를 하게 했고 네. 그곳에서 네. 그 저기 임금님께 진상하는 배추를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었고 그때 무는 흔했는데 배추는 그리 흔하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예. 배추도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배추에 이렇게 뭐 속도 이렇게 들어있고 뭐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같지만 그렇지 않았고요. 예. 완전히 시금치 같이 이렇게 퍼져서 무슨 민들레 잎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개량이 된 게 결정적인 게 산둥 지방. 네네. 산둥 지방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뭐 기후가 예, 예. 뭐 배추 재배가 좀 용이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산둥 지방의 배추가 우리나라에 이제 전해졌고 네. 그 씨앗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이제 재배를 했고 네. 거기다가 우장춘 박사가 육종, 예, 씨 없는 육종, 수박. 예, 그 종자 개량을 하면서 네. 오늘날 이제 우리의 배추가 됐다 이렇습니다. 참고로 저 우장춘 박사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예, 아시죠? 우범선. 예. 예, 바로 저 우리 저 명성황후 민비 명성황후가 시해될 때 그 당시 일본하고 아사아사해갖고 문 열어줬던 사람입니다. 그건 그렇고 자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나라 보면 뭐 김치 비슷한 뭐 절임들이 있고 우리도 보면 사실 겉절이는 발효가 안 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무예요.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김치 맛을 들여서 기무치를 만들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기무치가 진짜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우리한테 도전장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한번 세계적으로 한번 붙은 적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네. 아시안 게임 하고 이제 올림픽도 준비하고 네. 이러면서 네, 네. 이 김치를 세계화하는 작업이 예, 예. 조금씩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음식이라는 게 네. 세계화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김치같이 네. 맵고 네. 또 이렇게 또 짜잖아요. 간이. 그건 저 경상도 김치는 좀 짜고 저 전라도 김치는 맛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 예. 일본에 이제 김치가 전해졌는데 그때는 네.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네. 우리 조선 사람들이 건너가서 네, 네. 뭐 김치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네, 네. 또 모란봉 김치라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도 했어요. 오. 그건 일본 사람들이 겨냥한 게 아니라 예, 예.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제일교포들. 겨냥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네. 거기서 얘네들이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고춧가루 없는 김치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일본의 기무치가 됐는데 기무치. 예. 우리가 막 그 세계화 작업을 막 나서고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먼저 론칭한 거예요. 지금 얘기로 예, 하면 예. 그래서 네. 상당한 그 각광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네. 2000년에 네. 그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네, 그 발효 국제식품 규격위원회. 예, 규격위원회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의 특징들을 구분해서 일종의 그 레벨 자격을 부여하는 건데 이제 발효에 관한 거를 한 네, 거예요. 예. 우리 뒤늦게 알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그 발효 음식의 신청을 했는데 네. 결과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무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일본은 발효를 시킨 것도 있고 발효를 안 시킨 네. 것도 있는데 발효를 안 된 것은 네. 뭐 말할 것도 없고 발효가 된 것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160분의 1? 166분의 1. 예. 이 정도뿐이 거기에 유산균이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잘 익은 김치. 근데 네. 잘 익을수록 맛있잖아요. 그렇죠. 감칠맛이. 네. 근데 잘 익은 김치에서 1ml에 무려 1억 개의 유산균이 있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제대로 안 익은 거, 네. 그냥 이런 거 뭐 겉절이 단계에 집어넣었을 때 그때는 10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래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네. 이 김치가 네. 알려지지 않은 어떤 성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지금 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뭐 그 돼지라든지 쥐라든지 네, 네. 이런 생체 실험이라 그래야 되나요? 음식 그 뭐라 그러죠? 뭐그 임상 실험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했는데 암세포를 죽이고 또는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봤어요. 사람에서도 봤는데 문제는 어떤 물질인지 네. 어떤 성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예.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제약 회사에서 네. 마데카솔을 수입해서 숨에 바르는 하잖아요. 거. 특히 상처에 상처 바르는 거. 세포 회생에 예, 예. 아주 효과가 있는 그 약품인데 네. 그 약품이 마다카르 섬에서 납니다. 아. 그 센카이 아시아티카라는 그 식물에서 나는데 네네.
그 식물이 그 마다가스카르 섬하고 우리 제주도하고 기후가 좀 유사하대요. 마다가스카르 저 네. 아프리카 옆에 있는 거. 네. 그래갖고 그 식물을 그거를 제주도에다 심어서 예. 거기서 추출을 한 거예요. 예. 그런 마데카솔 그 성분을 추출을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식물에 그것은 있는데 예. 효과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어떤 물질이 마데카르 섬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아스 디카라는 식물에 나오는데 음.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김치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 연구를 더 해보면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어떻게 신비 전략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10월 말, 잠시 후 이제 11월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김장들 담그실 거고, 그 다음에 또 겨울 지나고, 여기 역시 겨울에는요, 침이 넘어가면 고구마 쪄갖고 김치. 김치에 말아 먹으면 최고입니다. 탁 말았어요. 네. 감사합니다.